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제가 오늘 송파에서 유세를 하다가요 왔는데,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뭐 얘들 이거 좋아하죠. 안녕하세요. 어떤 하루셨나요? 자기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끝나고 돌아보면 민주당에서 대법관들을 법관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법관 무자격자들을 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박범계 의원이 직접 발표했었으니까 민주당의 진심이죠. 그건 사실 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 하는 거거든요. 베네수엘라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고 나라가 더 망했다라는 평을 받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김어준 대법관 만드는 법이다. 그런 설명들이 쉽게 다가가죠. 그게 일종의 어떤 선명한 설명을 위한 방편 같은 거거든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어준 대법관법이라기보다 김제동 대법관법 뭐 이런 걸로 얘기하면 어떠냐. 아주 순간적이지만 약간 생각도 했어요. 김제동 씨도 꽤 유명한 분이시니까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김제동 대법관법으로 할까? 이런 생각도 잠깐 했는데 그거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았어요. 요새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계시지도 않고 어그로 끌긴 좋을지 몰라도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저는 정치하는 데 있어서 강강약약해야 한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해요. 김제동 씨가 약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김어준 씨는 사실 저쪽 소위 말하는 민주당 쪽 진영의 거의 뭐 1인자 아닌가요?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PC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과도한 PC주의는 분명히 해악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에너지 영역에서의 PC주의를 배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서로 길지가 않잖아요. 이런 나라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원전을 배격하고 그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어떤 약자 보호라든가 이런 면에서 PC가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PC주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상한 왜곡 내지는 불편함을 주게 되죠. 예를 들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해 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미국에서 PC주의가 강해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안 쓰고 대신 해피 홀리데이 이런 얘기를 대신 썼단 말이에요. 종교 영역을 배척한다 그런 의미는 알겠는데요.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게 꼭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만 쓰던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이미 생활에서 통용되던 언어였는데 근데 굳이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게 좀 어색했죠. 이게 조금 웃긴 점이 뭐가 있냐면 해피 홀리데이라는 것도 그 어원을 굳이 따져보자면요, 홀리, 성스러운 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 굳이 따지자면 종교적이지 않나요? 그런 면에서 보면 PC주의를 강조하는 것에는 저는 너무 강조하게 되면 우스꽝스러워지는 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펜타포 때 백이 오나요? 백 좋아하세요? 저도 백 좋아하는데. 백 노래 중에서 어떤 거네요? 백이 이만은 오는 줄 몰랐네요.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근데 뭐 제가 뭐 거기 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가고 싶네요. 노리플라이도 좋아하는데요. 초창기 했던 일 중에서 인혁당이라고 과거에 뭐 간첩단 사건 같은 그런 거였는데 고문 등으로 불법행위가 있었던 거죠. 나중에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돼서 피해자한테 상당한 액수의 배상금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돈은 나가 있는 상태였죠. 그런 상태는 대법원에서 액수 산정 기준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 나간 것을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국가에서 준 거보다 이분들이 토해내야 될 게 더 많아진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진영 여부를 떠나서, 인혁당 사건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럼 그분은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받은 돈을 좀 나눠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굉장히 특히 이제 좌파 쪽 중심으로 아니 이건 억울하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엄청나게 비판적인 접근을 했죠. 근데 당시 이제 장관들이 뭐 추미애, 박범계 이런 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법무부에서 그걸 안 해줬어요. 그냥 돈을 그냥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법무장관 가서 보니까 저는 이거는 진영적인 면에서는 저랑 다른 진영에 있는 분일지 몰라도 그건 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면제해주는 결정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왜 그걸 안 해줬냐? 문재인 정부에서 왜 그걸 안 해줬냐? 그렇게 되면 국가에 대해서 법무부가 그리고 소송 담당하는 곳 그리고 수행청 중에 하나가 국가정보원이었거든요. 이쪽에서 배임죄가 걸린다. 왜냐하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그걸 포기하게 되는 것이니까 배임죄다. 이런 검토로서 겁이 나서 못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뭐 성실성의 문제도 저는 그걸 배임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한 명분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그걸 포기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국가의 명예 그리고 국가의 존재 가치 그런 부분도 적지 않은 가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좀 방어적으로만 생각하면 계속 그렇게 되죠.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서울고검하고 우리 법무부 그리고 국가정보원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이게 억울한 상황이고 면제해줘야 맞는데 그런데 이거는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지 배임죄 처벌받으면 어떻게 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배임죄면은 내가 처벌받겠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분명히 해둘 테니 이거는 면제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죠. 이 진영 논리라는 게 참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 진영 논리라는 게 참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 해준 거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다른 걸 무슨 원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선의로 그리고 임무를 제대로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면제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면제를 해준 그분이 고맙다는 반응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맙다는 반응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 무슨 뭐 그동안 안 해준 게 문제지 뭐 이런 식. 아니 근데 사실 그동안 안 해준 건 문재인 정부잖아요. 뭐 그걸 다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영 내에서 이걸 가지고 저를 칭찬하거나 그러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진영론이라는 게 굉장히 뿌리가 깊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소위 말하는 좌파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인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좋은 평가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죠. 결국은 공공선의 문제입니다. 정치가 가장 해야 될 일은 억울한 국민들이 있으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있어서는 진영 논리가 개입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가 중에서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트럼페터가 있어요. 이분이 1959년에 냈던 Kind of Blue라고 굉장히 성공한 앨범이 있습니다. So What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재즈든 모든 음이든 간에 코드가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되게 뭐 2, 5, 1 뭐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흐름이 있어요. 당시에 모달 재즈라고 기존에 있었어의 코드 진행이 아니라 코드 자체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드 진행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시도였는데 이 앨범이 그 정점을 보여줘요. 멤버들도 엄청나죠. 뭐 빌 에반스도 있고. 주한미군은 우리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국방비를 굉장히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미군이 여기 2만 명이 있다고 해서 단지 그 2만 명만의 병력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를 공격하는 건 결국 미군을 공격하는 게 미국 US 시리즈를 공격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데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여기 준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 협상 과정에서 너무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어요. 대한민국이란 지정학적 위치가 미국에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런 면까지 감안해서 당당하게 협상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 책에도 썼는데 작년 12월 3일 계엄 당시에 미국 측이 가졌던 큰 불만은 이거였어요. 왜 사전에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냐? 정말로 몰랐냐? 이런 것들이었죠. 저희가 이제 미국 주요 관계자하고 만났을 때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뭐 내정 가섭하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 시민 2만 명 이상을 너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계엄령이 나왔을 때 이게 북한에서 무슨 쳐들어온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건지 이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를 보내는 게 말이 되냐. 외교부 장관하고 통화도 안 되는데 그럼 그 밤 동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대비를 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냐. 이게 동맹 맞느냐. 이런 컴플레인이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 건 아니고 저도 몰랐지만 특별히 할 말이 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이 단순하게 우리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프닝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과연 이 정권이 신뢰할 수 있는 정권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앨범이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거는 다 좋다는 거예요. 제 휴대폰 벨소리가 10년 전부터 이건데요. 올 블루스라는 네 번째 곡이에요. 요게 트럼펫에서 뮤트라는 이렇게 둥그렇게 된 쇠로된 항아리 같은 걸 앞에 끼우게 되면 트럼펫 소리가 쇳소리 같이 나요. 나중에 보면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가 있고 존 콜트레인이 있는데 요즘 영화 보면 조훈현과 이창호의 관계가 있죠. 초창기에는 존 콜트레인이 애기 같았는데 점점 컸죠. 그러니까 거의 마일스 데이비스랑 비견될 정도의 실력자가 됐었어요.
여기 피아노를 이 앨범에서 레드 갈란드라는 또 피아니스트하고 빌 에반스가 치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빌 에반스가 완전 최고로 인정받을 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마일스 데이비스는 굉장히 독재자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다 흑인들의 음악이었죠. 당시 재즈 씬은요. 그런데 빌 에반스는 백인이잖아요. 그런데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쳐봐. 데려다 쳤던 거죠. 계엄은 계몽령이 아닙니다.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친윤구태가 청산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계엄을 옹호했잖아요. 뭐 그거 옹호해 놓고선 지금은 친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봤는데 그게 통하겠습니까? 실컷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뒷배 믿고 비위 맞추면서 호가호위하고 바른말 하는 사람들은 다 배신자로 몰고 이랬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계몽령 가지고 전환길 씨랑 가면서 선거 망치고 이랬던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지금 친윤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무슨 그 코미디 같은 소리입니까? 그분들은 친윤이 맞습니다. 뭐 자기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건가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찔려가지고 튀어나와서 친윤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친윤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윤 구태들은 청산되어야만 우리 정치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제가 드려요. 아, 컵. 요게 제가 콜롬비아에 얼마 전에 카르타헤나라는 곳 갔었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때 기념품점에서 사온 건데 저는 이렇게 양철, 이게 몸에는 안 좋다 그러던데 양철로 된 이런 컵 좋아해요. 좀 벗겨졌네. 이거 좋아합니다. 범랑컵? 이거 범랑이라고 하나요? 스탱 아니에요? 스탱? 뭐 제가 어떤 유세복을 입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를 지지하는 분들도 생각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If you want to make everyone happy, sell ice cream. 제가 발음이 늦어서 그런데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으면 그냥 아이스크림을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아마 이거 스티브 잡스가 했을 거예요. 딱 스티브 잡스스러운 말이죠. 여기 누가 아까 빌 에반스 좋아하시느냐고 말씀하셨죠. 빌 에반스 정말 좋아합니다. 전설의 공연 한번 들어볼까요? Sunday at the Billy's Vanguard라는 라이브 앨범이 있는데요. 우리 고양이들 중에서 타니는 품종묘예요. 브리티시 쇼테어라고 얼굴이 이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타니는 얼굴은 분명히 이렇게 투실투실해가지고 브리티시 쇼테어 같은데 몸이 더 커요. 얼굴이 되게 소두예요. 근데 그걸 왜 그럴까? 얘가 브리티시 쇼테어가 아닌가 봤더니 나중에 제가 어디 책에서 본 건데 브리티시 쇼테어에서 어릴 때 중성화 수술을 하면 얼굴이 잘 안 커진대요. 쟤는 아마 그런 거 아닐까 하고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중성화 수술이 동물들한테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고양이 들이 이렇게 집안에서 있을 때 그걸 안 해주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그걸 꼭 그렇게 나쁜 거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다이어 스트레이츠도 대단히 좋아합니다. 마크 노프트러가 기타 잘 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손가락으로 쳐요. 피크를 안 쳐요. 제가 전에 당대표 선거할 때 무슨 음악 하나 등장하라고 그럴 때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영화의 주제가로 쓰였던 거예요. 이 부분 너무 좋아요. 좋지 않습니까? 타니 좀 데려와 볼까요? 근데 얘는 무거워가지고 아마 이거 또 좀 올 거야. 타니! 근데 이게 불러도 자기 목소리를 듣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타니! 싫어? 어떻게 쳐? 꼭 손에 있는 거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얼굴 좀 보여줘. 일로 와봐. 어우, 뚱뚱해가지고. 월스포 데뷔도 좋죠. 얘가 만약에 너댓 배 크잖아요? 그러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얘가 좀 뚱뚱하잖아요. 근데 운동 능력이 뭐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고양 키워보시는 분은 아시지만 양양 펀치라고 있어요. 이렇게 치는데 기분 나쁘면 얘가 발톱을 세워서 치거든요. 그러면 팍팍 패여요. 표정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약간 느낌이 지가 기분 나빴을 때 표정이 있어요. 이탄희윤, 탄이니까 그분 요즘 뭐 하시나 모르겠네요. 부산검찰청에서 공익하고 계세요. 제가 공익분들하고 그때 근무할 때 밥도 사고 그랬었는데 좌천가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허하잖아요. 잘 지냈었어요. 관사를 해주셨는 안 여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요즘에도 가끔 카톡 하는데 그분이 제가 좌천됐는데 막 부산도 좌천된 거였는데 검사장 된 다음에 고검차장으로 갔었는데 그 다음에 딴 데로 또 좌천되는데 그분이 되게 서럽게 우셨어요. 나는 괜찮은데. 그래서 참 아직도 기억이 남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방탄복 입고 다니잖아요. 자기 몸 아끼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방탄복 입고 다닐 때 아니잖아요. 더 웃긴 건 민주당에서 2km 밖에서 쏘는 총을 들여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저격 기록이요, 세계 기록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 저격을 하려면 그냥 총으로 쏘는 게 아니에요. 바렛 이런 게 있거든요. 5짜리예요. 5짜리 이만한 총알이에요. 소위 말해 대물용 저격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벽 뒤에 있는 거 뚫고도 지나가고 장갑 뚫고 이런 총이에요. 그걸 정말로 세계에서 제일 잘 쏘는 사람이 쏴야 2km밖에 쏠 수 있어요. 아이, 뻥도 좀 그럴싸하게 치라고 하십시오. 제 생각도 그렇고, 제가 얼마 전에 진종호 의원하고도 이런 거 아니냐고 했더니 우리나라 사격의 대가인 진종호 의원도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약간 밀리터리 덕후거든요. 총이나 이런 거를 좋아해요. 탱크. 밀리터리 덕후들도 분야가 있어요. 좋아하는 분야들. 저는 2차 대전 당시의 탱크들을 좋아해요. 뭐 독일의 티거나 판저, 소련 전차라든가 그 미국 전차들, 브래드 피트 나온 퓨리라는 영화. 미국의 전차병들이 티거랑 싸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티거를 잡기 위해서는 미국은 셔먼 탱크라는 탱크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면으로 쏴서는 티거를 아무리 때려도 안 돼요. 티거란 말이 독일어로 그냥 타이거예요. 타이거. 차체가 두껍고 그러니까 안 뚫려요. 유일한 약점은 뭐냐면 옆이나 앞에가 아니라 뒤에가 좀 약해요. 이 셔먼 탱크의 장점은 뭐냐면 엄청나게 많이 빨리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사람들은 엄청나게 죽어나지만 근데 티거는 비싸요. 독일이 좀 공산품 제대로 만들잖아요. 그런 거예요. 상대가 안 되지만 물량으로 하는. 브래드 피트는 이 셔먼 탱크의 전차장이죠. 영화 재밌습니다. 밀떡이 되신 계기는 뭐예요? 그냥 재밌잖아요. 총으로 처음에 전쟁을 할 때 일렬로 쫙 서가지고 한번 빵 쏘고 저쪽에 죽고 다음에 총 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바보같이 왜 저렇게 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총이 길잖아요. 그러면 총알을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러면 총을 누워서 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총을 후장식으로 되고 좀 방식이 바뀌어지면서 이게 엎드려 쏘고 참호전 형식으로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게 그때 총의 위력이 약한 건 아니에요. 맞으면 죽어요. 쫙 줄 서가지고 한 방 쏘면 나도 맞잖아요. 맞을 거 아는데 근데 또 도망가면 뒤에서 칼로 대장들이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쏘는 거죠. 손흥민 우승 다 보진 않았고 봤습니다. 요새는 아니는데 예전에 제가 축구 많이 좋아했어요. 질라탄 이런 사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만니스텔로이 이런 플레이어들을 좋아해서, 물론 그런 플레이어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저는 딱 그런 스타일을 좋아했어요. 꿀루이베르트 그런 스트라이커, 그리고 앙리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서 꼭 스타일이 하나인 것 같지는 않네요. 베르캄프도 좋아했고요. 퍼스트 터치 좋고 한 방에 딱 보여주는 그 사람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저는 폴 스콜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라드 같은 선수를 좋아했죠. 비에리 말씀하셨던 비에리보다, 그러니까 저는 포지션과 무관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축구 좋아하시는 분이 제가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 거 아실 거예요. 프랑스의 비에이라라는 선수 있었잖아요. 그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네덜란드 선수 좋아하는 사람 많죠. 아까 말씀드린 만니도 그렇고, 뭐 좀 더 올라가면 반바스텐이라든가 재밌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루드 굴리트라든가 요한 크루이프도 그렇고요. 바티스투타도 좋아했어요. 토티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토티 좀 약간 야비하잖아요. 그 시기에 한국 축구를 응원했던 사람은 토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걸요. 그 시기에 이탈리아 선수로는 델 피에로 같은 선수 좋아했습니다. 다비도 좋아했어요. 안경 이렇게 빨간 거 쓰고 막 그랬잖아요. 뭐 포르투갈의 피구도 굉장했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꼭 그렇게 질라탄 스타일이나 드록바 스타일만 그렇지는 않네요. 저 긱스 좋아했거든요. 라이언 긱스. 사생활은 되게 더러웠다고 하는데 축구는 진짜 잘했잖아요. 그때 뭐 긱스와 베컴이 같은 시대였지만 실제로 저는 긱스와 베컴은 실력으로는 비교할 대상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생긴 거는 베컴이 잘생겼지만 긱스가 저는 훨씬 훌륭한 선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에 앙리가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참 재밌게 봤습니다. 무거운 공 놓고 그냥 일반 공 놓고 해서 헤딩하고 뭐 그런 거 했던 거 기억나는데, 앙리가 몇 가지 골은 진짜 예술적인 골이 있었고, 약간 축구가 통통 튀면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좀 플레이가 유머러스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아했었습니다. 축구 얘기 나오니까 몇몇 골로 확실하게 기억되는 선수들 있잖아요. 비교적 최근 선수로 보면 반페르시라고 있죠. 멋진 헤딩이 하나 있고 논스톱 슛이 하나 있죠. 저는 뭐 축구 선수로서 반페르시 같은 선수는 딱 그 두 골 정도면 그냥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원금 반환. 사실 30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 뭐 열 몇 시간 정도에 다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웠죠. 저는 그래서 더 아껴 쓰려고 노력은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12억 7천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걸 규정상 이제 당으로 반환하게 보내게 돼 있는데 저도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해요. 응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무처를 위해 써달라는 거 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호남과 제주가 불모지거든요. 거기서 정치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괄시받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이기기도 어렵잖아요.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정치한다?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전남도당, 전북도당, 제주도당에 써달라고 조건을 걸어서 말씀을 드렸죠. 다른 후보들은 어때요? 다른 후보들은 그렇게 30억 못 모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주셔서 그런 거죠. 당내 경선에 누가 30억을 모으나요? 뭐 공개를 안 하시죠. 그러니까 얼마 안 모이니까 공개를 못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 제가 알기로 반환할 만한 거 없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 재보궐선거 승리했었잖아요. 원래 금정에서 저희가 대승을 했죠. 통상적인 하면 부산 금정에 먼저 가야 맞는데 전남 곡성을 먼저 가자고 했어요. 거기서 우리 500표 정도 받았어요. 거기에 이제 김화진 위원장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셨는데 엉엉 우시더라고요. 승리할 가능성이 0이라는 걸 알고도 뛰어야 되는 사람의 마음을 누군가는 이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재밌는 게 곡성에서 우리가 받은 표가 500표 정도인데 그때 저를 보러 온 분이 한 2,000명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찍어주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만큼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정치하는 과정에서 호남 분들에게도 계속 잘 설득하는 걸 진심으로 해볼 생각이에요. Every time I think of you, I just can't keep from crying. 밥 딜런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었잖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에 나왔어요. He was a friend of mine이라는 곡이에요. 밥 딜런의 원곡을 윌리 넬슨이라는 미국 가수, 턱수염 나고 꽤 유명한 컨트리 가수죠. 이 사람이 불렀어요. 전 밥 딜런 좋아하는데 적어도 이 곡은 제가 저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윌리 넬슨 버전을 더 좋아해요. 영화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노래가 쭉 나옵니다. 눈물 찍 나는 영화였어요. 제가 웬만하면 영화 보고 눈물 안 흘리는데 눈물 나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제목은 브록백 마운틴입니다. 히스레저가 나온 영화거든요. 배트맨에서 히스레저가 조커를 맡은 그 버전이 정말 훌륭했죠. 오늘 밤엔 다크나이트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이안 감독이라는 분이 감독한 거잖아요. 이안 감독 영화 중에서 이 영화를 제일 좋아해요.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사무엘 베게트 고도를 기다리며 읽어보셨다고 말씀하셨죠? 책도 좋아하고 그거는 지루해요. 연극으로 가야 돼요. 이런 대사가 갑자기 기억나네요. 우리는 무덤에 걸터 앉아 태어나는 거다. 뭐 이런 대사가 기억나요. 그냥 고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둘이 뭐 옥시각시하면서. 그리고 제목에 주는 힘도 있어요. 고도를 기다리면 뭔가 간지나잖아요. 어릴 때 제가 봤던 연극하고 비교적 최근에 한번 봤거든요.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드렸던 얘기 있죠. 무덤에 걸터 앉아 태어난다. 이게 탁 와 닿았었어요.